한국은행 등 F4가 중국의 부동산 금융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엊그제 말을 했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중국발 먹구름에 지금 올려야 되는데 동결한 것처럼 말을 하고, 중국 위기가 확산되어서 상저하고가 불투명하다, 가계빚 늘어 금리 결정이 쉽지 않다, 홀리지는 않으면서 또 저거가 빠져나갈 핑계거리는 다 말하고 있어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이렇게 말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거다,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은행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물가도 변수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언제 올려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 자신들도 지금 미시적 거시적 정책을 쓴다는데, 거시적 정책이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융 긴축을 해야 되는 게.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안 하고 뭘로 지금 금융 긴축을 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침체가 장기화가 우려돼서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낮춘다. 그래서 가계부채도 올라가고 경기 둔화의 복합적 위기가 한국에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중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이요, 한국에 지금 48조 가량 달할 거다라고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중국 수출 증가율, 원 달러 환율, 수출 디플레이트 등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사실 8월달까지의 지표가 갈수록 더 악화되겠지요. 근데 8월달 기준으로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올해 실질 GDP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나온 것이 1월달, 7월달까지의 누적 대중국 수출 감소율 전년 동기 대비 25.9%, 여기에 지난해 명목 대중국 수출액을 적용하면 수출 감소액이 369억 2천만 달러, 결국은 47조 9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올해 대중국 수출 감소율이 사상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 그래서 다른 주요 G20 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의 직전 분기 경제 성장률과 같은 방향, 음이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월에서 7월까지 중국 시장 수출이 우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 또 부문별로는 정보통신 ICT가 43.9%, 반도체는 54.7%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출 부분만 해도 48조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심상찮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한국 내 투자하거나 거래한 게 없고, 한국의 건설업이 중국에 가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 없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게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한국 업체가 중국 회사 부실 채권에 관련된 것도 없고, 중국 회사가 자산 유동화를 통해 발행한 채권, 그림자 금융 채권이 많지만은 국내 업체가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기껏해야 국내 금융사의 중국 위험 구체적 노출액은 4천억 정도다. 그래서 정권사 2,200억, 보험사 1,400억이고 부동산 신탁과 합쳐도 1조 미만이다. 그래서 국내 금융사의 직접적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총 대외 익스포저의 0.1% 수준이다. 그래서 선제 관리가 가능하고 제한적이다. 자, 이건 폴 크루그만이 미국이 중국에 투자로 연결된 게 별로 없어서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CNBC는요, 어제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 즉 경제가 완전히 불황에 빠지면서 수요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거라고 미국 CNBC가 언급을 했어요. 중국은 7월 CPI가 전년 동기보다 0.3% 하락하며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여러 부분에 식비, 주거비까지 전부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주요 원자재 수입 국가인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CNBC가 보도했어요.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매니징 디렉터는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제조업자로서 중국 경제 둔화와 물가 하락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제가 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의 부동산 금융위기 와중에서 베이징을 미국의 상무장관이 지금 27일, 28일 방문해요. 자, 르몽드 미국 상무장관은 상하이에서 현지 당서기와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을 만나고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와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가고 있고, 그 상하이라는 것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갑자기 미국이 서두르고 직접 비즈니스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의 미국 상공회의소에는 미국 기업 1000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정부 영향을 받는 한 교수는 홍콩 SCMP 인터뷰에서 르몽드 장관이 상하이에 머무른 것은 중국에서 주요 미국 기업 대표를 만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고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새롭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르몽드의 여행은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현장 점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수습하려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습할 만한 상황이면 수습을 도와주고 수습이 불가능하면 이제 붕괴에 대비하겠다라는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국 측의 국영신문은 르몽드 장관 방중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고 내야 한다. 그런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한 것은 중국의 붕괴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원자재 주요 수입국이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리고 세계 물가 하락을 끌고 갈 거다.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될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거다. 그래서 내수 둔화와 함께 부동산 관련 지방 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이 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제조업 전반의 과잉 설비 상태가 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위축될 거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부양할 능력이 불충분하고 부동산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국유 기업과 인프라를 투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부양책을 펴서 승부를 걸기보다는 현재 완화책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부양을 하는 수준에 그칠 거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거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제한적 부양책, 둔화한 성장, 무역량 감소, 자본 유출이 결국은 급속한 디플레이션으로 중국을 끌고 갈 거고 이것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중국이 한국에 당장 48조의 수출량을 감소시킬 거고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나쁜 경제적 상황인
디플레이션이 지금 중국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놓고 하루아침에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과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투자한 게 없다. 그게 믿겨져요? 그러면 한국이 진작 중국하고 정리하지 왜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떨어졌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동안에 45년 동안 깊숙하게 연결됐다가 이제는 중국은 우리하고 별 관계없다가 됩니까? 직접 투자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한국이요. 경제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붕괴가 한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가 한국의 부동산 붕괴로, 중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금융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